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31화, 많이 했네요 나름. 2024년 5월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4월에 보던 거거든요. 이게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그런데 이제 작년이었죠? 재작년. 아유, 시간 진짜 잘 가네요. 재작년에 경기도 교육청 주관 시험에 채점 결과가 이렇게 뭐 외부로 유출되고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거를 좀 맡겼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관리하면 사고 칠 수도 있으니까 맡기면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5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똑같이 5월에 봤거든요. 근데 시험지에는 4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보는데 시험지에도 5월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목도 5월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3월 학력평가 채점 결과를 뭐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예전에 그거랑 형식은 똑같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다르지만. 시작해볼까요? 먼저 응시자 수. 전체 인원 먼저 보시면요.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표는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7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응시자 수가 이렇다는 거고, 밑에 표는 이제 올해 2024년인데요.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3월에는 30만 8,800명이 봤는데, 올해 3월은 32만 1,400명이 봤습니다. 이만큼 우리 고3이면 지금 몇 년생이야? 06년생이죠. 이제 06년생이, 그러니까 올해 고3이 06년생, 작년 고3이 05년생인데 05보다는 06이 조금 더 전체 인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4월은 28만 5천이었는데 이제 올해 5월은 30만입니다. 역시 뭐 비슷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올해 3월은 32만 1000명인데 5월이 30만이면 2만 1000명은 도대체 어디 갔냐? 뭐 어디 간 거 아닙니다. 이 학력평가라는 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다 봅니다. 대부분 다 보는데 안 보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3월이 30만 8천이었는데 4월이 28만 5천이었잖아요. 뭐 그런 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 3월이랑 이번 5월은 전부 다 고3만 봤다는 거죠. 고3만. 여기 보면 N수 0 보이죠? N수 0. 근데 이제 곧 있을 육모 같은 경우는 이제 고3도 보고 N수도 보고 이러니까 좀 우울해지겠죠. 어쨌든 작년보다는 조금 많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어로 넘어가서. 자, 역시 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표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국어에서 화작과 엄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숫자 보지 마시고 비율을 보시면은, 이제 작년 4월의 경우는 화작이 62.3, 엄매가 37.7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5월은 화작이 63.6, 엄매가 36.4니까 다시 보시면은 작년 4월은 62.3, 올해는 63.6. 화작이 조금 늘었네요. 비율만 놓고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엄매가 계속 늘어왔는데, 올해는 약간 다릅니다. 이게 3월이랑 5월을 비교해도 화작이 늘었죠, 그죠?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4월 비교하면 화작이 약간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차이가 뭐 많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고3은 이제 화작 엄매의 비율이 한 요 정도인데,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화작 엄매의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육모 보고 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고3 중에 엄매 선택하는 학생보다 비율로 봤을 때 N수에서 엄매를 선택하는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수학. 수학도 보시면은 이제 작년 4월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통이 51.6, 미적이 45.6, 기하가 2.8 이었는데, 올해는 확통이 52.3, 미적이 45.1, 기하가 2.5. 역시 뭐 작년과 큰 차이는 없죠, 그죠? 단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제 확통이 3월과 5월을 비교하면 확통이 감소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미적과 기하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3월과 4월을 비교하면은 확통이 감소했고, 미적과 기하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추세는 뭐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확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적 기여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 기한은 사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긴 한데, 미적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서, 이제 과학은 1이랑 2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과학 1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물리원 29.6, 화학원 28.1, 생명원 65.8, 지구원 62.6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물리가 30.3, 조금 늘었어요. 조금. 그런데 화학이 23.7, 많이 줄었죠. 다시 작년 4월이 화학이 28.1이었습니다. 28.1. 그런데 이제 23.1 좀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 64.2. 생명도 줄었네요. 조금. 그 다음에 지구는 조금 늘었습니다. 어쨌든 생지가 많기는 하죠. 그죠? 근데 화학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줄어가지고요. 근데 이 추세는 그냥 비슷하게 갈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 이제 4월이랑 쭉 가보면은 이제 그 생지가 조금 늘고요. 생지가 조금 늘고 이제 물화가 조금씩 줄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야 별로 대단한 건 아니니까요. 1, 2%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요 비율이 계속 갈 거다. 일단 이거는 3월이랑 그러니까 과학 원 정확히 말하면 과학만 놓고 보면 3월과 5월을 비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3월에는 1만 보고 2를 안 봤단 말이에요. 그냥 2가 빵빵빵빵이에요. 그런데 이제 5월에는 1도 보고 2도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에는 1 합계가 28만 5천이었단 말이죠. 근데 5월에는 1 합계가 23만 8천이잖아요. 무려 거의 4만 몇천 명이 없어졌는데 그럼 얘네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죠. 뭡니까? 한 2만 명은 그냥 시험을 안 본 거고 나머지는 다 이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로 간 겁니다. 2로. 그러니까 비율이 중요하다. 비율이.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과학 2입니다. 작년은 이제 작년 4월을 보시면요. 2.5, 2.3, 5.3, 3.8 이었어요. 이 비율이 2의 비율이. 그리고 작년 3월에는 다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2 선택자가 18,900명, 18,900명. 그런데 올해는 당연히 이제 3월은 빵이고요. 근데 이 5월에 2가 3.6, 3.5, 6.7, 4.8 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도 24,400명 늘었죠. 이제 허수들이 이 2로 집결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는 또 좀 이따가 뒤에 가서 마지막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사회는 전체적으로 비율은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사탐런의 영향으로 인원이 조금 증가한 것 같습니다. 작년 4월에 사탐은 29만 4,800이었는데 올해는 33만 3,400 늘었죠. 그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지만 어쨌든 사탐런의 영향이다. 사탐런이라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사탐을 해도 공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물론 이제 학바학입니다. 대학바이 대학이에요. 되는 대학이 있고 안 되는 대학이 있고 그 자세한 얘기는 또 지난번에 했는데 이게 또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수시랑 정시랑 또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시도 사탐런이 되고 정시도 사탐런이 되는 대학도 있고 근데 수시는 사탐런이 안 되고 정시만 사탐런이 되는 대학도 있고 근데 어차피 우리 정시 파이터들 입장에서는 수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다 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곧 올해 대학 입학 전형 계획 수정안이 나온단 말이죠. 물론 수정안 나오면 또 제가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대격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대 증원 때문에 하도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올해부터 자유전공학부가 대폭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저도 모릅니다. 뚜껑 열어보면 알겠죠. 열어보면. 그 다음 첨단 이제 이공계 증원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다 5월 말에 이 대학 입학 전형 계획 수정안 나오면 열심히 또 정리하고 연구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탐론이 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더 자세하게 응시인원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인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년 동기 대비 YOI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인원은 5.3% 증가했습니다. 5.3%. 그러니까 05년생보다 06년생이 더 많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는 뭐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다 뭐 비슷하게 5.3% 증가했어요. 자, 문제는 이제 과학입니다. 자, 과학 원 보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인원은 5.3%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과학원도 5.3% 증가하면 그냥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5.3 증가하는 게 그냥 예년이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전체가 증가한 만큼은 똑같이 증가를 해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원이 증가는커녕 5.5% 감소했습니다. 감소. 그러니까 5.3 증가해야 되는 상황에서 5.5 감소했다고요. 그러면 거의 차이가 한 10% 나는 거죠. 10%. 그게 어디로 갔느냐? 2랑 4탐으로 갔습니다. 자, 2 볼까요? 자, 2는 전체가 5.3% 증가했으니까 2도 5.3% 증가하면은 그냥 뭐 대충 맞는 거잖아요. 근데 무려 2가 29.3%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뭐 허수들이 막 투런 하는 거죠. 투런. 제가 투런도 하라고 했었죠. 그죠? 제가 투런도 하라고 했고, 사탐론도 하라고 했고, 우리 학생들이 제 말을 잘 듣네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어쨌든, 투런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탐도 보시면은, 전체가 5.3% 증가했으니, 사회도 5.3% 증가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회가 13.1%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5.3 증가한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증가한 거고, 그래도 차이가 한 8% 정도 더 증가했잖아요. 요 8% 정도는 사탐론 아니겠느냐. 뭐 그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과학원은 5.5% 감소했는데 물원이 0.9, 화원이 18.2. 아휴, 어떡하냐. 생원이 5.4, 지구가 2.1 이렇게 감소했고요. 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9.3 증가했는데 물투가 38.3, 화투는 48, 생투 20.8, 지투 23.9 증가했고요. 사회는 전체적으로 13.1 증가했는데 이제 요거는 뭘 볼 수 있냐? 사탐론을 어디를 많이 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다 증가했어요. 다 증가했는데 증가를 제일 많이 한 데가 누구냐? 사문입니다. 사문. 18.1 증가했어요. 그 말은 사탐론을 사문으로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많은 게 정법. 그러면 정법으로도 런을 꽤 했구나. 그 다음 세 번째가 윤사. 윤사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사도 많이 갔고요. 그 다음 4등이 이제 세지, 세계지리. 뭐 저는 세계지리에서 뭘 가르치는지 잘 몰랐는데 우리 학생들 말이 이제 세지로 런 한 학생들 얘기했죠. 세지가 지구과학이랑 지원이랑 좀 비슷하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이해가 되죠. 지원하다가 세지로 런했구나. 그래서 세지가 4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등이 뭐 생륜. 그 다음 뭐 6등이 경제, 뭐 7등이 세사, 8등이 한지, 9등이 동사. 동사는 0.4% 증가했어요. 이거는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왜? 아니, 전체가 5.3 증가라니까요. 그러면 5.3은 증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5.3은. 근데 0.4 증가했다는 얘기는 동사는 오히려 감소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디로 런 하는지를 탑 3? 탑 3? 탑 4? 아니, 탑 3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사문, 정법, 윤사 요 세 개가 확실히 이제 그 런을 많이 하는 과목이구나. 아니다. 세지까지 4개. 탑 4. 뭐 9개 중에 한 탑 4를 뽑자면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탐론 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럼 뭘로 참고하라는 얘기냐? 남들이 많이 런한 과목으로 따라서 가라는 얘기냐? 아니면 딴 데로 가라는 얘기냐?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면 남들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되려고 사탐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사탐론 하는데 따라가요. 잘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탐론을 하죠? 애초에 사탐런을 하면 등급이 오른다고 하니까 왜 오르죠? 사탐을 하는 학생들이 잘 못하니까. 이건 뭐 통계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사탐론 하는 과목에 따라서 사탐론 하면은 내가 많이 오를까요? 조금 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근데 뭐 어쨌든 뭐 적성이란 것도 있고 취향이란 것도 있는 거니까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숫자를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여기에 제 주관은 1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저도 이 숫자 보고 안 겁니다. 아, 사문이 제일론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과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국어. 국어는 이번에 정확하게 말하면 엄매 만점이겠죠. 그죠? 어쨌든 표준 점수 만점이 135점이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쉬운 시험이었다. 상당히 쉬운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자가 0.46% 밖에 안 되기는 했네요. 그런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지난번 3월 학력평가 때도 했었죠. 제가 이제 고3만 시험 보는 학력평가 분석을 할 때는 꼭 요 오른쪽에 실제 수능 예상 등급을 붙입니다. 단 요거는 평가원 모의 수능에서는 안 붙이고요. 이 고3들만 보는 학력평가에서만 붙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1컷은 표준 점수 기준으로 129였고 2컷은 124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시험은 고3들만 보는 시험이었잖아요.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언니, 오빠, 형, 누나, 뭐 이모, 삼촌, 뭐 아저씨, 아줌마 뭐 다 같이 받겠죠. 그죠? 그러면 1컷이 올라가겠죠? 2컷도 올라갑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 거는 만약에 이번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1컷이 얼마고 2컷이 얼마겠느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컷은 131, 2컷은 127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에 국어를 1등급을 받았는데 여러분 표준 점수가 130이거나 129였다. 그러면 여러분 성적표에는 1등급이라고 찍혀 있겠지만 진짜 수능 가면 여러분 2등급 나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라. 뭐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는 수학입니다. 수학은 이번에 뭐 엄청 어려웠나 봐요. 이 표준 점수 만점자, 아마도 미적 만점이겠지만 표준 점수가 167점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로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전국의 만점자가 99명, 이제 미적 만점자죠. 그 다음에 뭐 100분이 100이 뭐 한참 있죠. 한참.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1컷이 표준 점수 기준으로 141점. 그 다음에 2컷은 127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1컷은 146입니다. 즉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145, 144, 143, 142, 141을 받았다면 여러분 성적표에는 1이라고 찍혀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2등급이다 이거죠. 열심히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영어는 뭐 어차피 아시잖아요. 뭐 절대평가니까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1등급이 6.25%였으면은 뭐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적절하다는 한 7점 몇 퍼센트, 그러니까 7%에서 8% 사이. 이 정도면 저는 이제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6점대니까 뭐 쉽진 않았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과학으로 갈까요? 물리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 뭐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성적표에 나온 등급이랑 실제 수능 예상 등급인데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탐구는요, 사회랑 과학이잖아요. 탐구는 1컷, 2컷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그 이유는 뭐, 제가 여기서 뭐 통계 뭐 이런 걸 일일이 설명은 안 해도 되죠. 그죠? 뭐, 안 하겠습니다. 귀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올라가느냐? 학력평가에서 1컷이면 진짜 수능 과목 2컷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탐과 탐 합쳐서 17과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시 학력평가 고3만 보는 시험에서 탐구만 그랬습니다. 탐구만
우선만 보는 시험에서 1컷을 받으면 실제 수능 가면 2컷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학원도, 화학원은 이번에 두 가지가 겹쳤겠죠. 뭐 첫 번째, 시험이 쉬었다. 두 번째, 고인물들만 남았다. 화원 선택하는 학생들이 제일 공부를 잘합니다. 다시, 탐구가 과학이 8과목이고 사회가 이제 9과목이니까 답이 17과목이잖아요. 근데 이 17과목 중에 화원 선택자가 국수형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하는 애들이 화원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만점자가 무려 3%가 넘습니다. 물론 시험이 쉽기도 했고, 그래서 다 맞아도 100분위가 98이에요. 좀 전에 우리 물리 같은 경우는 다 맞으면 어쨌든 100분위가 100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점짜리 하나 틀도 100분위가 100이었어요. 탐구는 100분위 보는 대학이 훨씬 많기 때문에 100분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다 맞아도 100분위가 98이에요. 곤란하죠, 그죠? 그리고 이 시험은 다 맞아도 수능 가면 1등급 1등급도 나올 수 있지만 2등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1컷이 1컷이 4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수능 예상 등급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라도 틀렸으면 수능은 무조건 2등급이에요. 무조건 2등급. 그다음 생원. 자, 생원도 역시 뭐 이번 생원은 그죠? 뭐 쉽지는 않았는데 만점자가 0.25% 나올 정도로 어렵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3월은 진짜 쉬웠고 5월은 뭐 쉽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는 아닌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쨌든 역시 여기서도 이제 성적표 1컷이 실제 수능 2컷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맞은 학생이랑 2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까지는 다 100분이고 100이었네요. 지구도 쉬웠나봐요. 만점자가 2%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만점이라도 100분위가 99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무조건 다 맞아야 진짜 수능 가서 이제 1등급 나오는 거죠. 자, 2 볼까요? 2는 보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시험 1컷이 뭐 실제 수능 가면 2컷 정도 나오는데요. 만점자가 표준 점수가 87점이나 나오네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 2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그 뒤에 가서 또 내가 수치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수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서울대 정시에서, 정확하면 서울대 이과 정시죠. 서울대 이과 정시에서 그 2 필수가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를 안 해도, 그러니까 원만 해도 서울대 정시로 갈 수 있는 거죠. 수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은 첫 해라 가지고 이제 2가 이렇게 개꿀인지 뭐 잘 몰랐는데 이제 작년에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2 무심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2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서울대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절대 서울대 못 가겠지만, 근데 요즘은 2를 선택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꿀 빨러 가는 거예요. 꿀 빨러. 빈집털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2 한다고 부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딱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진짜 상남자는 화원을 해야죠. 화원을 해야 인정입니다. 화원을 해야. 2 하는 거는 이게 물론 나는 2가 좋아서 갔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즘 뭐 허수들이 다 2로 몰려간다는데 너도 뭐 허수구나 뭐 이렇게 이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투는 만점자가 81점이다. 역시 그 2도 화투에 어쨌든 상대적으로 화원보다는 뭐 덜하지만은 몰려있네요. 여기도 만점자가 1%가 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 맞으면은 100분위가 100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 다 맞아야 이제 수능 가서 1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투. 만점자가 표준 점수가 88이나 나오네요. 모양이 뭐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생투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한 게, 이게 이번에 1등급 받아도 요 아래쪽 1등급이면 수능 가면 3등급 나옵니다. 3등급.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 시험에 2를 본 학생들이 전부 다 수능 때도 2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딱 빠져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래쪽 학생들이 빠진다. 우리 사탐론 하잖아요, 사탐론.
보세요. 사탐론을 주로 누가 하느냐? 과탐에서 1, 2등급 받는 학생들이 사탐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탐에서 아래쪽 학생들이 사탐론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이제 사탐으로 빠져나갔어. 그럼 어떻게 되냐? 과탐에 남아있던 학생들이 등급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상대평가잖아.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투도 마찬가지예요. 뭐 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생토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계산해봤더니 좀 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G2도 만점자가 1% 넘네요. 뭐 그래봐야 100명이지만 만점자 1% 넘어봤자 그래도 어쨌든 100분위가 100이 안 나옵니다. 99 나왔네요. 자, 그러면 뭐 과학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인데요. 사회는 거꾸로 사탐런을 한다는 얘기는 사탐으로 학생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일까요? 못하는 학생일까요? 잘하는 학생이죠. 사탐 입장에서는 잘하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과탐 입장에서는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과탐 못하는 학생들이 왜 사탐으로 가냐고. 사탐으로 가면 점수가 더 잘 나오니까. 뭐 실제로 100명이 사탐을 하면 100명이 다 잘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기대값이 양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기대값이 음수인데 가면 그게 제정신이에요? 바보지? 네, 그 말은 원래 사탐 하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은 위쪽으로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원래 과탐하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래쪽 학생들이 나가는 거고 원래 사탐하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위쪽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1컷이 또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탐에 남아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내가 등급이 자꾸 내려가. 내 등급이 내려가서 안 좋은 거고. 원래 사탐하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보다 위로 자꾸 들어와. 그럼 또 내 등급이 내려가는 거야. 그럼 누구만 좋으냐? 런하는 애들만 좋은 거예요. 런하는 애들만. 남아있는 애들은 과탐에 남아있건 사탐에 남아있건 다 안 좋아요. 그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었냐? 이게 다, 그러니까 올해 고3 말고 작년 사탐하던 고3들이 헛소리를 해대서 그런 거예요. 작년 고3 하던 사탐들이 어떤 개소리를 했느냐? 과학을 하면 이과도 쓸 수 있고 문과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사회를 하면 문과만 쓸 수 이과 못 쓰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를 해도 이제 사회도 공대 갈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해줬어. 그러면 원래 사탐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니까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죠. 한치 앞을. 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만 좋으냐? 사탐 선생님들만 좋죠. 사탐 인강 선생님들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유순사. 이거는 제가 따로 길게 얘기 안 하고 쭉 숫자들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든 자료는 지난번에도 했듯이 저희 카페에 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이 동영상 아래쪽 여기 어딘가에 제가 놔둘 테니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골로 들어오셔가지고 원하시는 분은 골로 들어오셔서 자료집 다운받아서 자료집 이렇게 인쇄해서 보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건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탐은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지금 시험에서 1컷이면 N수생들 들어오면,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서 1컷이면 N수생 들어오는 진짜 수능 가면 2컷이다. 이건 탐구에서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N수생들이 국수형도 잘하지만 탐구를 특히 잘한단 말이에요. 고3이랑 비교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고3들이 탐구를 못하는 거지. 왜? 탐구 공부를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원래 탐구는 고3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3은 탐구 1년 했고 재수는 탐구 2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아니 국수형은 어릴 때부터 했잖아. 고3들도. 그런 겁니다. 동사, 세사. 이건 만점자가 막 4% 넘어가고 이렇네요. 그죠? 경제, 정법, 사문. 확실히 보면 사탐이 과탐보다 만점자 비율이 높아요. 그만큼 쉽게 낸다는 얘기죠. 사실 사탐도 좀 어렵게 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쉽게 내는지 모르겠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결과는 다 봤고요. 이제 오늘 이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사탐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과탐에서 투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사탐원에서 스테이를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전부 다 현재 과탐1을 하고 있는 학생 입장입니다. 과탐1. 이미 사탐런을 했어. 그럼 볼 필요 없어요. 이미 투런을 했어.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 하고 있는 학생들만 얘기해요. 자, 일단 먼저 사탐런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들은 이 에피소드 28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피소드 28번에 사탐론 가이드라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내가 사탐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자세히 있으니까, 제가 뭐 같은 얘기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동영상 다 있는데. 그래서 사탐론은 에피소드 28번을 보셔라.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제 과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죽어도 사탐론은 못한다. 내가 가오가 있지. 뭐 이런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나는 사탐을 안 받아주는 대학을 가고 싶다. 뭐 당연히 이런 학생도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사탐 안 받아줍니다. 무조건 과학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시에서는 사탐을 받아주는데 수시에서는 사탐 안 받아주는 대학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과학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내가 원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런데 투가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사실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투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자, 일단 뭐 늘 그렇듯이 팩트 얘기부터 해야 돼요. 팩트. 뭐 팩트 얘기만 하면 되죠, 그죠? 자, 팩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고3 2 과목 선택자의 수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입니다. 자, 올해는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3년 전 자료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인 2021년에는 고3들만 보는 시험입니다. 이제 N수생 들어가면 조금 이게 자료가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3월에는 투를 안 봤잖아요. 그래서 4월, 7월, 10월 이렇게 세 번 봤어요. 자, 근데 3년 전에는 4월에 투를 본 학생이 25,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21,100명이 되었고요. 10월에 11,800명이 됐어요. 4월에서 10월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절반 넘게 없어졌어요. 남은 게 절반이 안 돼. 보이시죠? 그럼 그래서 4월에,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25,000명 봤는데 10월에 11,000명 봤으면 14,000명이 없어진 거잖아요. 걔네 어디로 갔겠어요? 다 원으로 간 거예요. 그때는 사탐론이 없었으니까 투를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 원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제 원런이 있었죠. 원런. 2에서 1으로 간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다 가고 나면 남은 학생들만 가지고 등급을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월에 1등급 나왔어. 그러면 4월에는 4%인 거잖아요. 4월에는 4%. 그러면 4월에 4%면 10월이면 4%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25,000명 중에 4%면 1,000명이에요. 그럼 11,000명 중에는 9%예요, 9%. 그러니까 내 실력은 그대로인데 등급이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자, 이런 일이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2년 전 한번 보고 2년 전 2022년 4월에 21,100명, 7월에 17,300명, 10월에 11,100명. 똑같죠? 줄어드는 거,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 똑같습니다. 단 차이가 뭐냐? 3년 전이랑 4년 전이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투 선택자 자체가 줄었어요. 그렇죠? 2021년 4월은 25,000명인데 2022년 4월은 21,000명이고 근데 이거는 계속 그래 왔습니다. 계속 그래 왔어요. 투 선택자는 계속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는 서울대 이과를 가려면 투를 선택해야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2023년. 이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를 안 해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첫 해였어요. 작년이. 근데 4월만 놓고 보면은 이제 아직 학생들이 이 상황을 몰랐던 거죠. 뭐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투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그래서
작년 4월은 재작년 4월보다 줄었어요. 18,900명 줄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허수만 남은 거지. 다시 2022년까지는 요 4월에 본 학생들의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실수는 서울대 갈 능력이 되는 학생들, 허수는 서울대 갈 능력은 없는데 가오 잡으려고 투한 학생들. 그러니까 섞여 있었다고. 실수, 허수가 다 있었다고. 근데 2023년에는 실수들이 다 원을 한 거예요. 다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실수들이 다 원을 하고 허수만 여기 드글드글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표준 점수가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4월에서 7월로 넘어갈 때 감소해야 되잖아요. 다 감소했단 말이야. 이때 뭐 증가라고 하긴 좀 너무 미미하지만 100명이니까 어쨌든 감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만 빨간색으로 친 거예요. 감소를 안 했어요. 물론 10월로 갈 때는 감소했죠. 왜냐하면 아무리 허수만 남았어도 그 허수 중에서도 9등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허수가 있고 개허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허수들은 뭐 또 다시 이제 원으로 왔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작년이 2를 안 해도 되는 첫 해였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다음 얘기할 거예요. 평가 성적 분석할 때 결국 작년에 2를 선택한 학생들은 꼴을 좀 빨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5월에 처음으로 증가했죠. 이것이 계속 감소했잖아요. 증가 언제 한 3년 전 수준으로 증가했어요. 대폭 증가. 그러면 이 증가한 게 다 실수일까요? 작년 4월은 전부 다 허수였는데 올해 5월에 한 뭐 5,000명 이상 증가했죠. 한 6,000명 가까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 증가한 게 전부 다 실수일까요? 물론 실수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허수가 더 많습니다. 실수도 있지만 허수가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올해 7월, 10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10월 가면 무조건 줄어요. 10월 가면 줄었는데 그래도 4월이 작년보다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7월도 작년보다 많지 않을까? 뭐 조금 줄든지 비슷하든지. 그다음 10월도 작년보다 많겠지. 그래서 결론은 여전히 꿀이다. 2가 여전히 꿀이다. 뭐 꿀을 못 빨 일은 없다. 꿀을 많이 빠느냐, 충분히 많이 빠느냐, 조금 빠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못 빨 일은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월 응시 인원을 통해 올해 고3 분위기는 무지성 2 선택. 왜 2 하면 좀 멋져 보이잖아요. 고3들은 그리고 뭐 작년에 2 한 선배들이 다 꿀 빨았다는데 그럼 나도 좀 빨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 학생들이 적지 않다. 물론 실수가 0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근데 허수가 더 많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2 선택한 학생들, 이번에 선택한 학생 24,000명인데, 이 중에서 실수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팩트고, 그 다음 두 번째 팩트. 자, 2를 다 맞으면, 표준 점수가 몇 점 나오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서울대는 표준 점수를 봐요. 과학에서. 다시,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대학 많잖아요. 제가 지금 부른 대학들, 경희대, 시립대, 의대, 전부 다 과학에서 100분이 봅니다. 전부 다 100분이 봐요. 근데 서울대가 표준 점수 봐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 보는 데가 홍익대예요. 그러니까 서울대와 홍익대가 표준 점수를 보는데 그 사이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 다 100분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서울대가 표준 점수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표준 점수가 잘 나오면은 서울대에서 이제 아주 이익이 크단 말이에요. 다시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건 표준 점수 보는 대학에서만 이익이 있습니다. 100분이 보는 대학에서는 이익이 없어요. 근데 서울대가 표준 점수를 보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잘 나오면 이익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3년 전. 자, 3년 전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숫자는 물화생지 2 4과목을 평균 낸 겁니다. 다 맞았을 때
4월에 77, 7월에 86, 10월에 73.75 였어요. 근데 이게 뭐 여기는 지금 원이 안 나와 있지만 원보다는 조금 조금. 그 다음에 2022년은 4월 83.25, 7월 87.25, 10월 76. 근데 이것도 원보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어차피 2의 실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 서울대를 가려면 2를 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2022년까지랑은 2022년까지와 2023년부터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딴 세상. 2022년까지는 2를 한다고 이익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손해였어요. 오히려 손해. 왜? 서울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실수들이 드글드글했다고. 2022년까지는. 근데 작년에 2023년 이때 허수만 나왔다. 제가 좀 전에 허수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작년 4월 2 만점자가 표준점수 평균이 99.5였어요. 근데 이게 7월엔 100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100이 아닙니다. 100보다 더 큰 숫자예요. 왜냐면은 현재 채점 방식이 표준점수가 100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오면 그냥 다 100으로 쳐요. 그러니까 101도 100이고 102도 100이고 103도 100이고 104도 10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00보다 큰 숫자예요. 큰 숫자. 99.5도 이게 102개, 99 2개 이래서 99.5인데 실제로는 100이 100보다 더 큰 숫자라니까. 그래서 표현 점수가 엄청나게 잘 나온 거예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유가 뭐였어요? 다 허수들만 몰려있기 때문에 허수들만. 물론 이제 작년 10월에는 85.25로 좀 감소했지만 그래도 이게 원보다는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이랑 2022년에는 원에 비해서 표현 점수가 안 높았어요. 2가. 원이랑 2랑 표현 점수가 비슷했습니다. 근데 2023년에는 이제 2가 표현 점수가 훨씬 높았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올해 2024년 어떻게 될 거냐? 모르죠, 저도. 근데 일단 5월은 85.5였어요. 근데 85.5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보다 높냐 낮냐가 중요한 거예요. 원보다 높냐 낮냐. 근데 원보다는 당연히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꿀을 빠는 건 확실한데 작년만큼 빨 수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작년은 99.5였으니까 올해는 85.5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어쨌든 실수가 좀 들어오긴 했구나. 근데 실수가 좀 들어온 건 맞지만 뭐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는 투런 하면 안 돼. 이 정도는 아닙니다. 뭐 여전히 투런은 유효하다. 단 골을 너무 많이 기대하고 들어오지는 마라. 별거 그러니까 크지는 않을 거다. 근데 골이 없지도 않을 거다. 요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가닥이 있다. 이러면은 뭐 런할 수도 있지만 난 투 아무도 모르는데 이러면은 좀 그건 좀 곤란하죠.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앞으로도 계속 시험 보고 나면은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렇죠. 이 그래프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바로 이제 모든 것의 증명입니다. 증명. 자, 이건 뭐냐?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가 총 8개가 있는데요. 빨간색은 그러니까 이번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 2024년 5월 학력평가. 빨간색은 원 과목이에요. 원 과목. 그러니까 물화생지 원. 그 다음에 파란색은 투 과목입니다. 물화생지 투. 그런데 이제 과학은 50점 만점이잖아요. 그러면 50점부터 빵점까지 학생들의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분포.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빨간색은 전체적으로 분포가 고른데 반해 파란색은 점수 잘 받은 애들은 거의 없고 여기 뒤쪽이 엄청나게 많죠.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뒤쪽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허수죠. 전부 다 찍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자, 20문제입니다. 20문제. 과학이. 20문제를 내가 아무렇게나 막 찍어. 그러면 몇 문제 맞출 수 있죠? 물론 그건 찍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4문제는 맞춘단 말이에요. 왜? 아니 보기가 5개잖아. 1, 2, 3, 4, 5. 그러니까 뭐 전부 다 4로 밀든지
뭐 전부 다 3으로 밀든지, 뭐 5로 밀든지, 아니면 뭐 지그재그로 밀든지, 그러면 모든, 그러니까 20개를 다 찍는 학생들이 무조건 4문제를 맞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4문제 정도는 맞을 거다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4문제면 몇 점이냐? 10점이에요, 10점. 그러니까 50점 만점에 10점. 그 말은 여기 보시면은 10점 근처에 학생들이 몰려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 20문제 전부 다 찍는 학생들입니다. 20문제를 전부 다 찍어야 10점 근처가 나오는 거예요. 뭐 9점도 뭐 9점, 8점도 가능하고 11점, 12점도 가능하겠죠. 잘 찍을 수도 있잖아. 뭐 좋게 생각하면 한 20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 풀고 한 2문제 정도 풀고 18개 찍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20문제 중에 10개만 풀어도 절대로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겠죠? 20문제 중에 5문제만 풀고 15개를 찍어도 절대로 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에 있는 학생들, 10점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거의 다라고 하겠습니다. 거의 다 20문제를 다 찍는 학생들이에요. 진짜 허수죠. 그럼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증명이 되죠. 빨간색이 1이고 파란색이 2입니다. 누가 더 많습니까? 2가 압도적으로 많죠. 비교도 안 될 만큼. 물론 1에도 있죠. 1에도 다 찍는 학생이 있죠. 왜 없어요? 있는데 2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습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래서 꿀이구나. 물론 이제 이 그래프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겠죠. 그죠? 허수들이 감소하는 걸로. 왜냐하면 여기서 2 하다가 예를 들어서 2는 20문제를 다 찍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1은 그래도 자기가 1 내신을 했잖아요. 그럼 1은 내가 한 3개 정도, 3, 4개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1 하죠. 1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뭐 일부가. 어쨌든 뭐 올해 지금까지의 정보만 놓고 보면은 2런 해서 내가 먹을 게 없지는 않을 거다. 그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연도형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31번째 얘기 2024년 5월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 뭐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뭐 다음에 또 뭐 재밌는 얘기는 계속 나올 테니까 제가 또 5월 말에 뭐 엄청난 사건들이 막 터질 거기 때문에 제가 뭐 6월 초에 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때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도였습니다.